전세 보증금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 이제는 1억으로 낮춰야 합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빌라 집주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세입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지금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방향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도 하나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아파트 임대 시장, 특히 빌라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입자들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40대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공시가격 인정 비율, 그리고 130.5%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인지, 왜 지금 이 뉴스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부터 빌라 전세 시장을 흔들 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입니다. 공시가격은 약 8천만 원, 현재 전세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평범한 계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월 이후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준입니다. 이제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범위가 확대됩니다. 파급 효과도 커집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이 제도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의무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기존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됐습니다. 여기에 LTV, 즉 담보인 정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LTV는 100%였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150%가 보증 한도였습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145%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LTV는 90%로 조정됩니다. 145%에 90%를 곱합니다. 결과는 130.5%입니다. 이게 새로운 기준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이 기준을 넘으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겠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짜리 빌라입니다. 기존에는 4억 5천만 원까지 전세금이 가능했습니다. 공시가격 3억에 150%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3억 9,15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공시가격 3억에 130.5%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5,850만 원입니다. 집 하나에서 보증 가입 한도가 약 6천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시가격 7,640만 원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보증 가입 가능 금액은 9,970만 원 수준입니다. 약 1,430만 원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 보증금을 그만큼 낮추는 것. 둘째, 초과분만큼을 HUG에 현금 담보로 제공하는 것. 어느 쪽도 부담입니다. 현금 여유가 없다면 결국 보증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파트는 다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시세를 보증 한도 산출에 우선 적용합니다. 반면 빌라, 즉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이 1순위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평균 69%에 불과합니다. 실제 시장 가격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실제 시세는 높은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 한도도 낮아집니다. 보증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빌라 집주인들이 더 불리한 구조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130.5% 기준은 빌라 전세금을 수천만 원 낮추는 직접적 압력입니다. 지금까지 제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숫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번 제도 변화가 진짜 의미하는 것,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 시장 전체의 구조가 바뀌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세는 한국 특유의 주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레버리지 구조가 작동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투자를 이어갑니다. 이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의 가용 현금이 줄어듭니다. 기존 재무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현상이 이어집니다. 첫째는 역전세입니다. 새 계약 전세금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집주인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현금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역전세는 단순한 시세 하락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입니다. 둘째는 HUG 재정 문제입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반환 보증을 발급하는 공적기관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이를 대의변제라고 합니다.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 HUG의 대의변제 규모도 늘어납니다. 이건 결국 공공재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전세 매물 감소입니다. 이게 시청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집주인은 보증 부담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세 대신 반전세를 선택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은 낮추되 월세를 받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인하분을 월세로 충당합니다.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 함영진 씨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내리는 대신 반전세로 전환해 부족분을 월세로 충당하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빌라 시장의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전세 매물이 줄면 세입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전세를 원해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월세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가계 부담이 높아집니다. 40대 이상이라면 이 변화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노후 준비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흐름 전체를 다시 보겠습니다. 보증 요건 강화, 전세금 인하 압박, 역전세 발생, HUG 부담 증가, 전세 매물 감소, 월세화 가속. 이 흐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개별 집주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개별 세입자의 불안도 아닙니다. 시장 전체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가 지금 나온 이유입니다. HUG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임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도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완성형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시장 반응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지금 이 시기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이 변화를 읽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증 요건 강화는 역전세, 공공재정 부담, 전세 매물 감소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7월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낮아지고 LTV가 조정됩니다. 최종 기준선은 130.5%입니다.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현실 반영률도 69%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낮추거나 현금을 넣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습니다. 월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 변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전세는 줄고 부담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세입자로, 세입자에게서 시장 전체로. 이 이동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입니다. 전세를 유지할 것인지,
반전세나 월세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주거를 설계할 것인지 이 선택지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과 갑자기 마주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뉴스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변화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주 방식과 연결됩니다. 자산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도 연결됩니다. 전세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 전 단계의 안전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도 하나가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전세가 점점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 감소 이후 월세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40대 이후 세대의 주거 전략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